이번 주가 이제 7월이죠. 7월 첫째 주 하반기 오늘은 자산시장 전망과 방향이란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은 조금 다른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장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오늘은 장황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 근래에 계속 이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3%를 넘는다. 명목 성장률은 10%대 중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나쁘진 않다. 반도체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20, 30년 내에 보지 못했던 초호황의 시장이 온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삼고 시대 이제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고 시대의 고착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2026년 내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차를 두고 서서히 시장에 스며들고 있는 시장의 상황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반기 정도에 한번 내려줄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왜?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또 고환율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이런 시장의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건만 세상은 또 제가 예상한 대로 예측했던 대로 가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이미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70% 이상의 중소 또 소규모 이런 기업들은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3% 중반까지 올라오는 이런 역사적인 2026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산시장에 모든 것들이 재편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해봤습니다. 모두 우려하고 걱정하는 자산시장의 리스크도 이제는 최고 위험 단계까지 가고 있다라는 생각. 아직은 3%, 4%대 금리니까 중금리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중금리 시장 오래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26년 하반기 금리 공포는 생각보다 큰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6년 하반기 금리 시장은 생각보다는 큰 변동성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금리는 올릴 수 있다는 방향만으로도 최근에 미국의 FOMC 의장이시죠? 6월 달에 의장이 바뀌면서 내놓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7월 달에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를 올릴지 말지 이거는 처음에는 7월 달에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올릴 것 같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올리긴 올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퀘스천입니다.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시장은 그 금리를 다 반영해서 시장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쪽, 주택담보대출 쪽은 상당히 시장의 금리 수준이 높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을 간과하시고 또 투자를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거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도 차별화, 양극화를 초래할 거다라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투자 위축, 중소기업의 약한 고리라고 하죠. 약한 고리의 부실이 확대되는 이런 현상, PF 시장 이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숙제입니다. 금리 인상이 초래할 이런 리스크, 특히 자영업자, 레버리지 투자자 이분들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누가 가난해지고 있는 시대인가라는 생각을 최근에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주식시장 지난주 기사에 이쯤 되면 개미 털어먹는 시장이다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를 제가 한번 보고 딱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거대한 자본의 또 거대한 자산 규모에 따라서 거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구나라는 생각. 외국인이 이 좋은 시장에서
100조 이상 팔고 또 7월 들어서 국민연금도 팔아야 되는 이런 시장, 증권사 신용대출, 그 다음에 5대 은행, 이 주거래 은행들의 신용대출이 뭐 30조, 40조씩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이 투기판이 됐다라고 얘기들 해요. 이미 주식시장은 투기판인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시장의 마지막 단계에 보여지는 포모 현상이 지금 여기저기서 모두 보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자산 투자의 역풍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올 초 지난 25년에 금 투자 열풍을 보면서 현재 금 시장을 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이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억합니다. 2025년 코인 시장 10만 불이 되네 만에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쓰신 분도 그렇고, 그리고 2022년까지 불었던 꼬마 빌딩 열풍, 그리고 올해는 주식 투자 열풍, 그리고 다음은 주택인가요? 최근에 주택 시장을 가지고 공급 부족을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그래요. 7월달 세제 개편을 위해서 시장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책을 위반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요즘 같은 주택 시장의 어떤 바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나쁘기만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생뚱맞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세제 개편을 세게 해도 시장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택시장까지 들썩인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명분을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투자도 위축되고 자본 투자 재편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반기는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던 적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금, 비트코인, 뭐 꼬마 빌딩까지 지금 자산시장 모두 투자의 재편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올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돈이 향하는 곳을 이제는 찾으셔야 됩니다. 돈이 어디로 향할지, 또 향하는 곳은 어디일지 그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 시장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투자를 어디론가 할 거니까. 하지만 주택시장 7월달을 넘기기 쉽지 않을 거다. 일단 7월달 세제 개편을 시작으로 해서 규제 태풍이 한번 몰아칠 겁니다. 지난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의 기준, 고가주택의 기준이죠. 40억으로 이미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보유세, 비과세 부분 이런 종합적인 세제 개편의 내용을 보고 나서 주택시장 투자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 상황을 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셔야 되는 시기가 올 하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장은 하반기 경기 호전의 영향으로 주택시장 부동산 버블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동탄의 가격이 뭐 22억, 24억을 찍었다고 해요. 이제는 경계하셔야 될 타이밍에 오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반기는 대호황. 제가 보기에는 2026년 하반기부터 길면 28년까지는 대호황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반도체 경기가 뭐 1, 2년 사이에 꺾이진 않을 것 같죠. 지금 대호황이 불러올 유동성 폭발을 조심하지 않으시면 실제로 20여 년 동안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반도체 대호황이 불러올 또 어찌 보면 개인들한테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 호황이 실제로 보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GDP가 3%대 중반이 되고
명목 성장률은 10%가 넘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대기업 성과급도 많이 주고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시장의 유동성은 엄청나게 말 그대로 폭발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극대화된다. 최대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 관리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정책보다는 분명 빨리 움직이잖아요. 누구도 말하지 않는 진실, 격차의 시대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지셨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 시대로 가고 있다.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자본과 자산으로 인한 부가 쏠리는 시대, 근로소득으로 자산과 자본소득을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 이미 3, 4년 전에 제가 책을 쓰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2023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은, 이런 시대는 이미 오고 있었다. 왜? 22년 하반기부터 23년에 걸쳐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었고 누군가에겐 기회였습니다. 모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살기 바빠서 잊고 있었던 겁니다. 격차, 초양극화, 부의 쏠림의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셨지만 이제는 피부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이 엄청난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상황에 우리한테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산을 잃지 마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손절은 하되 포기는 하지 마라. 안 되는 거는 빨리 털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자산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규모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산은 가지고 계셔야 이제는 격차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버틸 수 있을 만큼만 투자하시고 또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시는 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투자, 목적과 목표가 그리고 기간이 분명한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 보면 거대한 자본이 만들어내는 기대치들이 있죠. 최근에 12,000을 넘어서 15,000까지도 전망하는 외국의 투자사를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쓰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걸까? 막연한 기대와 욕망이 아닌 계획된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장 쉽지 않습니다. 시장은 좋습니다. 경제도 좋고 시장도 좋은데 진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있는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상황이기도 하는 겁니다. 26년 하반기 정말 누군가에겐 기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폭망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6년 올해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셔서 꼭 부자 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